지금 우리가 읽어본 결과 A 블록,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B 블록 앞에 이렇게 쫙 꺼가지고 한번 봤지? 그거까지 봤지? B 블록 앞까지 봤지? 그지?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 지금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작가의, 그다음에 작가의 직접적 제시. 나 그냥 천천히 움직이면 돼. 작가의 직접적 제시. 즉 텔링이니, 그다음에 그치? 그다음에 말하기니, 텔링, 말하기, 요약적 제시. 지금 그 안에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니까.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다니까. 작가가 이게 전체적 작가 시점이니까 시점이 그렇잖아. 이게 이 소설 자체가 벌써 보게 되면은 단편 소설, 그다음에 연작식 3편, 그 중에서 1번, 그다음에 우리 동네 황씨. 거기 지금 써있는 부분이 작가의 직접적 제시, 텔링, 말하기, 요약적 제시,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문구 선생님의 특징상 충청도 사투리를 써야 언어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 인물들이 입에서 나올 때 충청도 사투리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서술하는 상태니까 표준어를 쓰지. 그걸 잘 보고 있어야 돼. 그렇잖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작가의 관점에서 여러 인물들을 신적인 입장에서 내다보면 그러는 거야. 황씨는 어떻더라. 황씨는 어떻고, 다음에 보게 되면 이장은 어떻더라. 얘네들 둘이 관계가 조만간 갈등을 일으킬 조짐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개연성이 다분히 있는 것을 그 속에 제시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서술되고 있는 거라고요. 서술. 그다음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은 전부 다가 가공되고 허구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음직한 사건을 그냥 제시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이거 첫 구절, B 첫 구절 딱 보는 순간에, 그래서 인물을 평가를 하는 거야. 인물의 평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니까. 인물의 평가가 바로 그래 또 드러났다니까. 지금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이, 다음에 보게 되면, 그치? 황선주라면은, 다음에 느티울에서는 버림치로 치부하여 진작에 젖혀둔 인간이었지만, 이제에 밟고 돈푼이나 만지기로는 면내에서도 엄지손가락에 꼽힌다는 작자였다. 이렇게 딱 인물을 평가하는 거야.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전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평가를 딱 해놓나 되면 이렇게. 이게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황씨. 우연은 황씨라고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이름을 또 황씨할 수는 없잖아. 좀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황선주 이름을 드러낸 거야. 이렇게 황선주는 그런 놈이야. 이게 지금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다음 보게 되면은 그는 내놓고 불려가는 돈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으리라고 했었지만 억대로 웃도는 농토로 하여서 지주로도 얻음이었다. 그는 느티울 사람에게도 다음에 크든 적든 노상 5부이자를 놓았고 또 거의 또 동남에 가깝다. 2부이자 캐도 그거 세거든. 근데 5부이자니까 얼마나 세냐고. 다음에 그나마도 눈밖에 난 사람들은 아무리 다음에 목 타는 소리를 해도 빡빡하게 굴었다. 성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겠지. 다음 보게 되면 대개, 다음에 고리 대금업자가 다음에 믿음성 한 가지로 돈을 놓기로는 다음에 농사꾼만한 상대가 없을 거였다. 땅이 있음으로써이다. 다음에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할 줄 아는 이가 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자기를 다음에 예사 헐뜯으며 다음에 술이 들어오가면 다음에 을에 싫은 소리를 하던 이장이나 또는 새마을 지도자 최정식이나 고명근이나 홍사철한테든 다음에 고대 죽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까딱할 위인이 아니었다. 이게 누구라고? 바로 황선주라는 인물을 이렇게 다음에 평가해놨다면 이게 얼마나 거의 고리대금업자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었다니까. 그치? 하는 것이었다. 다음에 김도 하면서 나타나는 김도. 그럼 지금 나오는 인물 봐봐라. 거기 지금 황씨, 이장 그러고 난 뒤에도 세 사람 정도 더 있었거든. 그 앞에 보게 되면은 누구 생각하면 최정식이, 고명근이, 홍사철이, 그러고 김 이렇게 나와 있다면. 그 다음에 김도 황의 돈을 안 쓰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김의 성격을 이제 드러내지. 김이라는 인물 소개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이 소설 앞부분임을 대충 감잡는다니까. 이것이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야. 앞에 봐봐라. 결점의 소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발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흔히 보는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공부 한번 되돌려볼까. 발단이라고 하는 데서 보는 것이 주로 뭐라고 하면 배경.
그래서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철학적 배경, 환경적 배경, 이 배경들을 쫙 알려주는 거야. 소설이 시작됐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인물을 설정하는 것이지. 인물 설정해가지고 이런 인물들이 곧 나온다, 이런 인물들이 곧 나온다, 인물들을 잔뜩 보고 지금 인물 막 소개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하는 것이라 배경과 인물 소개 이런 걸 쫙 하잖아. 그러고 난 뒤에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해보자. 이야기 시작할게. 자 사건 시작. 원래 이야기란 이거란 말이야 지금. 이거 딱 들어가면 이게 뭐라 발단해서 전개. 이게 전개잖아 이렇게. 전개부터 사건이 시작됐잖아. 그러고 나서 재미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의 위기를 거쳐서 절정, 다음에 그제 클라이막스를 거쳐서 다음에 결말로 대단원으로 같이 간다. 그리고 지금부터 딱 소설이 시작은 이거야. 그런데 근본적으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건을 말하는 거라고. 이 사건의 유형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사건의 종류는 어떤 사건의 종류가 있는가? 그치? 사건을 보게 되면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왜 그런 사건을 만드는가?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사건에 관한 이야기만 줄기차게 해대끼는 것이 바로 이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흥미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라. 오늘 사건 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 소설이 앞부분임을 대반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갈등 조짐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몇몇이 있었고 다음에 얘는 이런 놈이었다. 그런데 또다 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에 어떠냐? 아무리 하도 황선주가 다음에 죽어값이라도 황선주 돈을 쓰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성격이 팍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지.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보게 되면은 손에 호미자로 한 번은 쥐는 법 없이 식전 저녁으로 다음에 흰목을 젖혀가면서 남 허리 부러지는 논두렁 다음에 밭가리로 거드름을 피우면서 산보 다니는 게 눈꼴이 싫어서도 다음에 죽으나 사나 황에게는 절대 손을 안 내밀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옆으로 쭉쭉 치고 인물 속이 끝났어. 지금까지 읽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읽었는 부분들이 바로 그래서 뭐가 끝났다고? 비로소 사람 인물 소개가 다 끝났다니까. 인물 소개 끝나. 이거지가 인물 소개하는 부분이야. 처음 시작해가지고 이거지가 전부 다 인물을 소개하는 거야. 인물 소개 끝났다는 거야. 인물 소개. 그러고서 지금부터 사건이 시작되는 거로 가는 거야. 자, 반상회 이튿날 아침, 어제 반상이 있어서 그 전날 저녁에, 그러고 나서 반상회 이튿날 아침에 어머니 회장, 창근엄의 동굴베이, 부녀장 회장 구충서 안에 동굴베이, 간장, 된장, 고추장, 호까지, 그다음에 따위를 거들어 김 동굴베이, 김이 끓여주는 니아카를 앞세워가지고 그 세 사람이 그다음에 다 그치 마을을 도는 거야.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와 반장은 경운기를 빌려 살을 거들어 나섰는데 TV를 통해서 수재민들이 딱 한 꼴을 여러 날 본 데다가 반상회 회의 결의도 있었고 해가지고 어느 집을 가도 군소림씨 한마디씩 섞지 않고 웃는 낯으로 반겨주었다. 어서 온나 살력 있다. 돈도 주고 옷도 주고 이러더라 이 말이야. 하지만 니아카를 달고 나섰던 아낙네들은 황선수 집에 이르러서는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안 그렇겠냐? 우리의 생각으로도 추측이 안 되냐? 앞 문장에서 한 서너 줄 집집마다 댕겨봐도 군소리 안 된다 하는 것을 조만간 황선수 집에 가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려고 썼을 거다 이 말이야. 딱 읽으면 대반 알아야 돼. 도사급이 돼야 된다니까. 김이 니아카를 끌고 그다음에 그 집 밤마당에 들어섰는데 황은 앞마루에서 자루를 한 숟가락 따다 놓고는 한창 술담을 채비로 바쁜 중이었다. 그다음에 김은 다음에 다 내외를 하자는 게 아니라 반찬 출염은 아낙네들 소가님으로 네 집에 가도 다음에 우란 출입을 다음에 상가고 있었다. 그래 안 들어갔다. 그래서 니아카 끌고 있었고 했던 김은 바깥에 있었고 김이라는 사람의 성격도 봤는데 김이 니아카를 끊었고 구충서 안에 창근엄의 어머니 회장이라서 부회장 그래 어머니 회장과 어머니의 부회장이 그다음에 김이 끄는 니아카를 끌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출염하러 댕겼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래 갔어. 충서 다음에 보게 되면 안으로 상가고 들어갔다. 충서 안과 창근엄애가 충서 안과 그다음에 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다음에 아내 그치? 충서 아내와 그다음에 창근엄애가 우란으로 들어간 사이에 김은 마당 기퉁에 대추나무 그늘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들어갔으면 얼른 간장이나 양푼이 하고 그다음에 입던 옷가지를 얻어 나와가지고 할 사람들이 담배를 한 대를 다 털도록 꽁고 먹은 소식이었다. 아무런 뒤끝이 소식이 없었다며. 꽁고 먹은 고기라고 하잖아. 꽁고 먹은 그다음에 소식이었다. 다음에 김은 물꼬를 봐야 하고 손대야 할 그루밭도 한두 군데가 아닌데 웬 늑장인가 싶어서 속이 상했다. 전체적 작가 시점임을 알 수 있는 것도 다음에 신적인 입장에서 김의 성격을 심리를 김이 지금 얼마나 조바심이 나고 있는 것인가를 작가를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 작가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지.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나아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봐서도 전체적 작가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참다 못해가지고 김이 아따 장은엄에 다음에 장은엄님 매주를 쓰유 장을 때리유 왜 그리도 끔지를 그러시오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니 이제 사람들이
충청도 사투림을 나타냈다. 이런 맛에 이 소설을 읽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산언어 중심의 문학이라는 말을 쓴다. 산언어 중심의 문학 하는 것이지. 대화 속에서 비로소 뭐가 생기느냐. 그런 사투리 이런 것이 사실은 뭐라고 표준어로 사용한다는 말과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그 말은 생생하게 다르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야. 아는 것이. 사실은 너희들 세대는 이 사투리를 잘 모르고 표준어로 써서 소설을 읽는 것이 소설이 좋은 소설인 줄 착각할까 싶어서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한국 문학이 위대한 거라 이 말이야 지금. 창그룹니 물으시오. 그래서 이하는 게 곧 뭐라고 살아있는 산언어 중심의 문학이다 이런 말 한다면 산언어 중심의 문학이다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야 생동감이 있다니까. 생동감이 있고 리얼리티 말이야. 리얼리티 다음에 됐다 그치? 알짜가 들어가야 되는 겁나? 리얼리티 맞게 썼나? 리얼리티 같은 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치? 하는 것이다. 생동감 또는 뭐라고? 현장감 이런 것들이 그 산언어 중심 속에서 들어앉아 있다 이 말이야.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투리 말을 쓰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야 생동감이 넘쳐. 안 그러면 죽은 인형이야. 안 그러면 소설이 죽은 인형처럼 이렇게 보인다니까. 인형이 옷 입혀보면 재미가 나나. 애가 발딱발딱거리고 생물 살아 숨쉬는 애한테 옷을 입히고 다음에 안 입을락 하고 다음에 엉덩이를 때려가면서 입히고 이렇게 하는 말이 사람이 산맛이 나는데 야 애 인형놀이 하듯이 인형이 옷 입히는 거 그게 장난이지 그게 돼. 그러니까 그런 사투리를 쓰면은 뭔가 살아 숨쉬는 것을 다음에 느낄 수 있는데 표준어로 해놔놓으면은 그게 전부 다 죽은 언어, 다음에 규격에 맞춰진 언어 이러기 때문에 별 맛이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거야 이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의 현장, 너희들이 착각하는 그래서 이 현장감이라는 말이 어떤 장소를 말하는 말은 말이지만 현장감이라는 자세들이 지금 그 시간 그 공간 때 그 사람 두세치서 말하는 그 분위기 딱 그거를 집어내겠단 말이야. 그게 너무나 죽인다 이 말이야. 그 맛에 그 소설을 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현장감이라는 말 자체를 카메라를 들이대가 그 현장이 쭉 찍으러 간다. 그 현장감 말하는 게 아니야. 착각하는 거야. 현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쌩쌩하게 그 지금 두 사람이 시골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 말, 그 분위기, 그걸 리얼하게 살아있는 대로 그걸 그대로 카메라에 딱 담으면 보는 것인데 그걸 문자로 하려고 언어로 하려고 하니까 딱 이렇게 써지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작가의 능력이라고 말한다고. 알겠어? 아주 훌륭한 글이 그런 데서 잘 나온 거야. 표준어는 별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표준어 소설은 별 매력이 없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하게 되면 아따 창그럽네 매주를 쓰유 장을 때리유 왜 그리 끔지락거리시오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아니 수재민들은 반수도 아닌단 말이오 하는 황의 거친 목소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그게 지대로 뭐 옷을 걷는다든가 하는 상태에서 잘 안 맞았는 거야. 뭘 잘 안 주려고 했기나 뭐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야 이게 지금. 그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 그랬다. 다음에 중략. 그 다음에 챙근엄니.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챙근엄니라고 했다. 창근엄니를 갖다가 챙근엄니 그런다니까. 사투리라 가지고. 그러고 중략. 다음 이제 춘자 아버지도 춘자 아버지가 내가 보니까 황씨요 황씨. 그 다음에 춘자 아버지. 여러 이름으로 나온다니까. 춘자 아버지. 황선주. 그 다음에 황씨. 그게 한 놈이요. 이거 보니까 사람이. 춘자 아버지도 우리가 다음에 시방 춘자 아버지 입던 반스를 다음에 어디로 왔단 말이요. 다음에 히치히치 하고 날금날금한 그 흠 반스를 다음에 다 반스 장수가 보면 불쌍해서 하나 그저 죽게 생긴 걸레거들 어디로 다음에 여기까지 다음에 벌렁거리고 왔대요. 세상에 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실감나지 내가 읽는 게. 너희들 소설을 읽으면 이래야 된다. 춘자 아버지도 우리가 시방 춘자 아버지 입던 반스를 얻으러 왔단 말이오. 히치히치 흐른날고 반스를 발작해서 빨리 읽는다고 하면서 그치 안에 내용 머릿속에 안 남고 문제 풀고 나면 듣고 나면은 다음에 우리 동네 항시라고 하는 것도 읽은 기억도 안 나고 그래 글을 잊어버리는 거야.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글이거든. 그러니까 소설은 소설답게 읽고 다음에 그 안에 성격을 부여하면서 읽고 말을 씹어가며 읽고 그럴 때 소설이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고. 너희들 읽는 방식과 내가 읽는 방식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불과 5분 차도 안 나. 너희들은 이래 된다니까. 챙거넘니는 말을 다음에 귀로 안 듣고 입으로 드슈 드류 수재민이라고 헛것만 입으라는 베베 어디 이래 읽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나중에는 충청도 사투리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소설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머릿속에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내처럼 세게 가면 읽으라고. 세게 가면 읽고 입으면서 읽으면서도 만나게 읽고 재미나게 읽고 이러더라고. 그래야지 그 안에 비로소 성격이 부여돼. 그 성격을 알 수 있어. 지금 그 보게 되면은
그다음에 그렇게 말했던 사람 이제 이렇게 미루어 보건대 이재명 그거 물품이랍시고 황이 입던 팬티를 내놓은 모양이었다. 요거 다시 봐. 요거 다시 표준어로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네 춘자 아버지도 가면서 말했는 그렇게 말했는 사람은 대반 성격이 확실한 사람이 시원시원하게 들이붙었다 이 말이야. 지금 싸움이 벌어진 거야. 갈등이 생긴 것이지. 김은 구경만 하고 다음에 입장도 아니요 그렇다고 남의 집 안에 들어가서 사내 옆에 내가 남남끼리 다음에 하필 팬티를 놓고 다음에 가가겨겨 하는 옆에서 다음에 옆들이 할 잠도 아닌 듯 하여서 붙여지 못하고 있었다. 이거 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 어떡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김이다 이 말이야. 담배를 다 불 때까지 안 나와가지고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자기도 지금 일년이 얼마나 많은데 손대야 할 다음에 그루밭도 있고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다음에 황이 말했다. 챙거럼니는 말을 귀로 안 듣고 입으로 들유? 수재민이라고 뭐 혹것만 입으라는 법이 어디시오?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 다음에 한 끓이라도 다음에 끓이라고 다음에 출연해준 양석 빨아서 빤스부터 사이버시야 쓰겠소? 걔 다 나도 생각이 있어 내놓은 겐데 뎁시에 나를 다음에 트집 헐륨 다음에 말에 도장 없다고 함부로 입방을 찢지 마시오. 말 잘한다. 이봐 뭐라고 말하는 것에 도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입장을 찢지 말하잖아. 말했는 것에 증거될 거 있다고 말하고 나면 날아가 버릴까 싶어서 문서로 남지 않는다고 해서 도장 찍어서 증명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하잖아. 시골 사람들이라도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야무락진 말을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시골 사람들이지만 야물딱진 말이냐고 이 말이야. 채은거람네는 말로 귀로 안 듣고 입으로 들어요? 다음에 수지민이라고 혹금만 입으라는 법, 다음에 법이 어디쇼? 그러면은 뭐 그 사람들이 한 끼리도 다음에 끼리라고 출연해준 양석 받아서 빤스부터 사이버야 쓰겠어. 그게 다 나도 생각이 있어서 내놓은 겐데 뎁시에 나를 트집을요. 말에 도장 없다고 함부로 입방아 찢지 마유. 다음에 이게 웬 흥게요? 남대현 편은 3년을 입어도 쉐물레만 다음에 납디다요. 다음에 공중 다음에 보기에는 너무 우스스럽게 이유 삼지 말고 얼른 딴 데 가보시오. 띵 받쳤음 하는 말이야. 그 땡땡표 안에는 뭐를 말하는 것인가? 챙거름니가 띵 받쳤음 하는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야. 작가가 땡땡땡 해놓은 것이지. 생략표. 두 여자는 입을 다음에 두 여자는 입이 모자라서 말밑을 못 대는 다음에 못 대는지 잠잠했으나 그냥 두면은 나중에는 별 못다 다음에 별 못할 소리가 없을 것 같았다. 김이 말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충서 마누라하고 다음에 창건엄매가 가지고 창건엄매가 한마디 하고 충서 엄마도 한마디 하고 이랬는데 다음에 나 그치 지금 뭐랄까 황씨가 한마디 하는 순간에 띵 받치가 말을 못하고 있었다면 그게 김이 났었다 이 말.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아따나 창건엄매도 어지간히도 허시오. 다음 뭐거든 애처 다음에 저기는 서름하고 저기를 했어야 말이지. 이 뭔 말이야? 이 말이 통한 사람하고 말을 해야지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싸우게만 될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챙건엄니를 다음에 김씨가 다음에 보게 되면 채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황실한 놈의 다음에 대먹지 않은 인간성을 비꼬는 말이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화법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지금 거기 붙는 게 기억, 애초. 이 기억 같은 것은 화법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학생들은 이 합법을 말길 알아듣겠냐 하는 것을 합법을 다시 또 뭐라고 한다고? 의미, 문맥적으로 그 다음에 소설 속에 문맥적으로 해석하기 하는 것이 시험 나온다 이 말이야.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뜻이라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게 합법이 잘 나온단 말이야. 지금 같은 경우 합법. 지금 같은 경우는 들마다 보게 되면은 그거는 비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니까. 그치? 그 다음에 챙근엄니를 채근하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황씨를 비꼬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지 김씨가. 다음에 야중에 다음에 저기 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다음에 주는 대로 받아다 나오시오. 나중에 다 저기 하는 수 이 수가 어떤 수냐? 바로 그다다가 수제 의연금으로 갖다 내지 않고 다음에 온 동네 우세색거리게 해가지고 길거리 걸어놔놓고 이건 누구누구 빤스인데 이거를 수제 의연품으로 냈다는데 이게 차마 우리 마을 쪽팔려서 내지를 못하는 거요. 그래서 이거 갖다 걸어놨는데 이 주인 얼른 찾아가시오. 아무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지가 며칠째 됐다고 그게 지금 11제가 되는 거예요. 에이 팬티를 내다 걸고 전시한 지 열흘이 넘어도 아직 말뚝을 뽑거나 집에 거다 주니가 없으면 봐도 황씨하고는 사람들이 입석고 말을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BCD 순서를 제일 마지막 대로 하게 되면 제일 사건 제일 뒤에 멀어진 거 제일 앞에 섰던 A가 사실은 다 걷어 전까지도 10일 전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언제 이 팬티를 아직도 걷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A가 제일 뒤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초 저기는 서름하고 저기를 했어야지 나중에 다 뭐 저기 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 저기 하는 수 그 수가 바로 저 수요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다음에 저기 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두시오. 다음에 이러다가는 다음에 일 품매고 해놈이 하겠소. 다음에 그 말을 계제 삼아서 창건애매가 말했다. 그러니까네 그래 또 한마디 해놓으니까 비로소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창건애매가 아까 전에 띵바치가 말도 못했는데 한마디 하는 거야. 남 때문이고 앞 때문이고 간에 수지민 고쟁이 걱정하는 사람은 팔도강산에 내 티올 춘자 아버지 뿔을 끼워. 확실히 우리 개는 돗동네 새동네여. 이것도 조롱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듣기는 문제 1번 이 글에 대한 이해로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다 이해가 안 되고 틀린 말인데 하나만 맞다 이런 뜻이겠지. 황씨는 반상에서 다음에 수지민 어연금 각주를 위한 토의를 주도했었다. 아니야. 그러나 그거는 자기 이득만 남기는 말만 잔뜩 하고는 그날 다음에 마쳤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게 어디에 나타나고 둘째 달라. B 블록 바로 윗부분에 있는 것들이야. 그치? 한다는 거. 그걸 전부 다 쫙 뱉어내고는 맞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 다음 두 번째. 마을 사람들은 반상에 의해 돌변한 황씨의 태도에 의하게 하셨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그랬던 사람이야. 반상이 후에 바뀐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다음에 김씨는 황씨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할까봐 그를 만나기를 꺼렸다. 김씨는 뭔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황씨 돈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빌려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지. 다음에 창건하면은 황씨의 어이없는 그 태도에 말문이 막혀서 잠시 말을 잊지 못해. 아까 그거지. 띵받치다는 뜻이야. 그치? 띵받치지. 답은 4번. 띵받치 말을 못했지. 그랬더니 김씨가 한마디 했더니 거기에 다음에 용기를 얻어서 말했잖아. 다음에 김씨는 황씨와 창건어매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창건어매를 설득하고 있었다. 아니야. 겉으로는 창건어매를 뭐 하고 있었다고? 다음에 채근하는 척 하지만은 사실은 말 통하려면 하고 말해야지 통하지도 않으려면 하고 말하니까 그렇지 라는 뜻으로 말해가지고 다음에 황씨를 조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너희들도 지금 이런 거 화법을 보면 대충 알 거 아니야. 그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다음 두 번째. A, B, C, D의 사건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어느 것인가 고르세요. 가만. 일단은 먼저 A가 제일 뒤에 와야 돼. A가 제일 뒤에 간 놈은 어떤 놈이냐 하게 되면 3번, 4번, 5번이야. 그치? 3번, 4번, 5번이야. 다음에 A가 제일 뒤에 가야 되는데 그럼 B를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고 하게 되면 B가 어디 갔냐 하면 A가 제일 뒤에 가. B를 보자. B. 내 눈에는 B가 안 보이네. 내 눈에는 B가 보이나? 황은 반상회에 참석한 것. 그러니까 B가 A보다 앞에 있어야 되고 B가 앞에 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하게 B가 앞에보다 다 나와 있겠지.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고 B가 다 앞에 나와 있지. 다음에 10번. 김이 니아까라 끌고 그 집 밤마당에 들어서는데 황은 안마루에서 다음에 자루로 한 수 꿀이 따고 하소. 그러면 C를 보는 순간 거의 답 나온다. 봐봐라. B는 다음에 뜨다 그치? B는 뭐라고 했다고? B는 반상회를 했는 것이고 C는 그 다음날 반상회 다음날 옷을 거두러 수제 의용품을 거두러 댕겼고 그런데 팬티가 10일 동안 걸려있었다 그랬으니까 BCA 해야 되는 거야. BCA. 그럼 BCA를 찾아보는 거야. BCA 3번 통과. BC 4번 예선 탈락인 거야. 그러니까 4번 하나 더 탈락인 거야 지금. 그러고 BC 봐. C까지 딱 읽는 순간에 답이 나왔지. 답은 몇 번? 3번. 하나 사실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순서 바로잡기 하는 것들도 이게 원래 수능 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제거든. 이 문제가 출제된 것이 아니라 이 유형 사건 순서 바로잡기. 다음에 됐다 그치? 사건 순서 바로잡기 하는 게 출제됐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사건 순서 바로잡기 했다 하는 것을 추측으로 해석해보면 다 가능하다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건은 어느 사건이 먼저 일어났느냐 하니까 지금 A가 제일 뒤에 팬티를 갖다 걸어놓은 지도 하면 10일 걸었다. 팬티 거는 날은 언제 거뒀냐 하게 되면 C날 일단 팬티를 거뒀거든. 다음에 팬티 걷기 전에 반상회를 한 거예요. 그러고 다음날 다음에 그치?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니까 지금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 이렇게 됐음을 알 수 있다니까. 하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지금. 팬티 걷어진 지가 한 10일 됐다. 그러고 나서 다 그치? 반상회를 하고 팬티를 걷고 지금 그만큼 지나갔다 하는 순간에 답이 나왔다니까. 하는 것을 나왔다니까. 그러고 나서 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됐다 말이고 B와 C가 지나가고 있는데 D가 들어갔는 거 한번 보자. 그렇지. D는 그래가지고 됐다 어쩌지 못했다. 걷고 있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네. 그치? 찾아가고 걷고 있는 거야. 그거 그 사이에 딱 붙었다. 고 볼 수 있겠지. 다음에 A, B, C 블록 3가지. 다시 한번 3번. 5번에는 블록 3가지가 나타나 있네. 그치? 아, 이거 전부 다 답 될란가 모르겠는데. 3번을 보게 되면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 다음에 C, B, A, B, C. 다음에 보게 되면 A 블록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인물 소개하는 거, B 블록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서술자 요약적 서술을 나타내는 것이다. 답은 1번 바로 틀렸다. A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그 B까지 A와 B는 따옴표를 사용해가지고 다음에 대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이런 것을 간접적 제시. 지금 우리가 읽었는 부분은 전부 다 직접적 제시라고 답이 되는 게 이걸 답을 삼아요. 이거 답이 되는 걸 삼아요. 하는 것이 직접적 제시. 반대되는 것은 간접적 제시. 뭐를 사용해야 돼? 따옴표를 사용해야 돼.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 주로 대화. 그러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묘사되는 거라. 행동으로. 그치? 행동. 행동으로는 묘사가 되고 그다음에 보게 되면 그다음에 행동은 묘사가 되고 대화 속에서는 따옴표를 사용해 가지고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showing이라는 말을 쓰고 또는 보여주기라고 하기도 하고 극적 제시라는 말도 쓴다 이 말이야. 극적 제시 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렇게 세 가지 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란 말이야. 지금 그 답은 다음에 1번 바로 티나왔다. 다음에 A와 C는 특정 인물에 대한 다음에 대립적 시각이 드러나와 있는 것이다. A에도 대립적 시각이 있고 C에도 대립적 시각이 있다고 하는데 A가 대반 틀렸는 거야. A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황씨만 말하는 거야. 지금 대립적 시각은 보이지 않는데 개인성은 내가 보인다 그랬어요. 있음직하다 말이야. 곧 일어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단 말이야. 추측은 된단 말이야. 지금은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았어. 지금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 다음 보게 되면은 4번을 보게 되면은 다음에 3번을 보게 되면 B와 달리 A는 M을 보면 인물에 대하여 단정적 평가가 나타난다. 사실은 B에 오히려 더 단정적 평가가 첫 구절에 되면 탁 나타나 있어. 그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B의 황선주라는 인물이 어떤 것인가 단정적 평가가 딱 첫 줄에 되면 딱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니까. 하는 것을 있지. 다음 보게 되면은 A와 B와 달리 C에는 인물의 내면 심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C가 읽어봐봐라. C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 C는 이렇게 하지. C는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3번에서 C는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속에 뭐를 보여주냐 하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말은 뭐라고? 내면 심리라는 말을 하잖아. 내면 심리가 아니라 직접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C는 내면적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고.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갈등. 바로 드러내고 있다. 갈등 제시. 하는 것을. 다음 보게 되면 5번. B와 C는 다음에 보게 되면 A와 달리 대화를 통해서 너는 눈도 없냐? 다음에 딱 B가 어디에 대화를 하고 있냐? 눈만 있으면 찾는 거지. 그지? 눈만 있으면 찾는 거지. 다음에 문제가 단순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다음에 잘 못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추측이 되네 지금 보니까. 다음 보게 되면 보기를 따라서 학생들이 토의했을 때에 적절하지 않은 의견을 하는 것인가? 기억은 김의 말이지만 다음에 다 기억을 보자. 기억 이거 아까 전에 내가 했던 그 기억 다음에 보게 되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말한다. 기억이 어디 갔냐 하게 되면은 애처 저기 한 사람하고 저기 했어야 말이지 하는 김씨의 말로 봤을 때 황씨의 성격을 단정할 수도 있고 다음에 그치 그러고 비꼬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 황선주에 대한 말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판적 하는 뜻이겠지. 태도하면 비판적 하는 것이 비난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죠? 기억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글의 내용을 통해서 기억의 속뜻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억의 속뜻 줄쳐놓고 기억의 속뜻 기억의 속뜻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화법 내가 이랬다. 화법 문제란 말이야. 이런 합법으로 이야기하는 그 합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합법 문제 중요한 문제다. 합법 문제란 말이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 다음에 보게 되면 그런 의견 아닌 것은 다음에 민주가 말하기로 황선주는 반상에서 황색이 섯을 사야 한다면서 자기 배불릴 소리만 하고 있어. 황선주가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게 당근. 다음에 희정이는 황선주는 말 사람들로부터 버림치 하면 벌써 취급되고 있어. 황선주는 애초부터 상대해봐야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거야. 2번이 정답 중에 정답. 다음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김의 의도를 말하는 것이겠지. 당근. 다음 보게 되면 황선주는 농사꾼 땅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말 사람들에게조차 오부이자를 놓고 있어서 황선주가 인정머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던 사람임을 말하고 싶을 게 당근. 그놈이지. 다음 보게 되면 황선주는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이야. 황선주는 자신이 당한 만큼 반드시 갚아주는 사람이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을 거야. 아니 김이 창근엄마한테 하는 말이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냐 이 말이야. 그치? 해석이 틀린 거예요. 합법이 틀린 거라고 얘기죠. 그 사람 해석은. 다음 보게 되면 황선주는 사람인들에게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을 때에 논두렁 바깥으로 거드름 피우고 돌아다녔던 그런 황선주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뜻한 말이고 뭐라고 하느냐 하게 되면은 팬티를 지입던 걸 주고 그러는 게 엄마가. 자,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 하나 더 옆에 건너오면은 뭐가 나타나느냐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소설은 뭐냐 하면 이동화의 밝고 따뜻한 날 하는 작품 보겠습니다. 이동화의 밝고 따뜻한 날. 이동화 선생은 다음에 경산 출신인가 그렇습니다. 경북 경산 출신인가 그런데 많은 소설들이 있는데 수능 문제지 속에서 늘 끊이지 않고 다음에 나오는
작가가 바로 이 이동화 선생입니다. 이동화 밝고 따뜻한 날. 단편소설 아니겠습니까? 단편소설. 우리는 이런 소설을 순수소설이라고 한다니까. 단편소설이니 순수소설. 다음에 보게 되면 이 소설 속에는 지금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다음에 윤영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소설이란 말이야. 참 윤영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지. 다음에 좀 이따는 시점을 찾아서 다음에 감상해 봅시다. 시점 좀 다음 찾아봅시다. 다음에 앞부분 줄거리 잠깐만 앞부분 줄거리부터 다음 보게 되면 수출 종합상사 다음에 이사인만 간넘은 나경배 씨는 6.25 전쟁 이후에 궁핍한 시대에 성장기를 보내면서 억척같이 이상한데 맞나? 이 소설 맞는 깁이요? 맞네. 다음 보게 되면 인물부터 먼저 나오네. 인물이 누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하면 이름이 다음에 나기배네. 만 간 넘은 40 넘은 다음에 나기배 40 다음에 조금 넘은 그런 인물로 나타나네. 보기가 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 궁핍한 시대의 성장기를 보내며 억척같이 살아왔다. 어느 봄날에 그는 아내가 잠시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집에서 모처럼 한가하게 지내면서 정원을 손질하다가 땅에 묻혀있던 구슬 깡통을 발견하고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된다. 다음에 자신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던 딱지들을 묻어둔 때가 있었던 것이다. 다음에 그러다가 텔레비전에 빠져있는 두 아이에게 구슬놀이를 가르치게 된다. 구슬치기, 딱지, 다음에 나기배 씨가 어릴 때 다음에 다 묻어두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로 다음에 이것이 아마 윤영기의 성장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모양이지. 너희들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나기배 씨의 음성에서는 갈수록 다음에 열정과 신념 같은 것이 담겨있었다. 애들 구슬놀이를 가르치니까 옛날에 다 해봤던 것이라서 재밌잖아. 그러나 아이들의 관심은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맹주처럼 곱고 깨끗한 다음에 그 애들의 손놀림은 어쩌면 그리도 둔하고 잔약한지 게임은 도무지 서툴기만 하였다. 구슬게임, 딱지치기 이런 거. 다음에 거기다가 성질들은 또 조급해가지고 매사 허둥대면서 덤비기만 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게임의 룰마저도 무시하기가 일쑤였다. 요즘 애들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니까. 참을성 없는 것 이런 것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보게 되면 성질들은 또 조급해가지고 하자나 봐. 나경배 씨는 마음속으로 탄식히 맞이 않았다. 저린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딱지를 접는 일을 서툴 것이다. 다음 팽이를 깎고 잣대를 다듬고 설매를 만드는 일 따위는 거의 위태롭기조차 하리라.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나경배 씨가 아이들에게 구슬치기를 가르치다가 구슬치기 게임을 다음에 가르치다가 나경배 씨가 아들에게 가르치다가 애들에 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알 수 있다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전능한 신적인 입장에서 나경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따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이 나중에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런 손으로 다음에 대체 뭘 할 수 있는 것인가. 쟤네들이 하는 것을 나타내. 얼마나 성질 났겠냐. 딱 우리는 옛날 때 구슬치기 이런 것만 뭐 못질 망치지는 거 참 잘했는데 너희들이 요새 할 수 있는 게 뭐냐. 손이 많이 갔다니까 요새. 미국 놈 손가락하고 다를 바가 없어진 거라면. 옛날에 젓가락으로 콩을 찍고 하면서 다음에 구슬치기 하면서 손이 얼마나 섬자. 한국의 애들이 왜 골프 잘 친 줄 아나? 구슬치기를 하도 잘했기 때문이지. 똑같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지금. 하는 것이지. 다음 보게 되면 쫓아 다음에 하리라. 끌끌 혀를 차가면서 나경배 씨는 또 생각하였다. 우리들의 손은 어땠던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거칠고 투박하기 짝이 없었던 손. 그러나 우리들의 손은 매사에 얼마나 기민하고 강인하였던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나경배 씨는 안타깝게 소리를 쳤다. 다음에 그런 데프리아에서 시범을 보이고 난 후 아이들을 따라 하였다. 아이들을 다음에 따라하게 하였다. 그러자 녀석들은 차츰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니 오리지않아 그 녀석이 먼저 손을 털고는 냉큼 물러서 버렸다. 시시껄렁해. 너 어릴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다음에 조금은 열적은 다음에 표정인 채로 녀석은 단호하게 선언하였다. 재미도 없이 손만 더러워졌잖아. 그러자 둘째 너 형을 뒤따랐다. 그래 아주 시시껄렁해 하다면 지저분하게 놀았다고 엄마한테 혼날 거야 아마. 나경배 씨는 왠지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껏 집념을 가지고 땀 흘려서 쌓아올렸던 무언가를 녀석들이 일구에 다음에 미련 없이 허물어버리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기 때문에 그 감정 거의 배신감 가까운 것이었다. 갑자기 끌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면서 그는 큰 녀석의 이마를 쥐어박았다. 뭐야? 시시껄렁하다고? 고함치듯이 그는 말했다. 네 녀석들이 다음에 멍청하니까 다음에 그렇게 다음에 이게 왜 시시껄렁해? 다음에 뭐 지저분하다고? 야 이마
다음에 이 여기 어째서 지지부다란 말이냐. 어째서 불결해? 병이 든 건 차라리 니놈들의 니놈들의 하얀 손이다. 이놈들아. 울컥 넘어오는 열기를 토해내다 말고 낙엽의 신은 멍해졌다. 이 무슨 명랑한 짓인가. 그는 풀썩 웃고 말았다. 느닷없이 머리통에서 지어박아야 잔뜩 부풀어진 땀에 부어터진 낯짝을 하고 있던 그 녀석의 호되게 쏘아붙였다. 아빠 걔네 신경질이야. 다음에 재미있으면 아빠 혼자서나 해. 맞아도 사다요 새끼. 좀 마야겠다 보니까. 그죠? 싸가지 없는 놈. 그러자 머쓱해 있던 둘째도 금세 다음에 길을 폈다. 녀석은 호주머니 속에서 다음에 쓸어 담았던 구슬대로 한 줌씩 꺼내 팽개쳤다. 그래 아빠 혼자서 해. 형 우리 텔레비 보자. 은하철도 999 같은 거. 의기투합한 두 녀석은 그 즉시 텔레비전 앞으로 따라가 버렸다. 모든 것 다음에 일테면 밝고 따뜻한 봄볕과 다음에 파 뒤집어. 마음 아프다. 이거 보니까 우리들 세대가 살아온 거하고 너가 세대 살아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흙과 거기에 점점이 땀에 흩뿌려져 있는 색색의 고운 구슬들과 함께 그들의 아버지까지도 죄다 미련 없이 내버려둔 채 말이다. 내가 5월에 아버지 특강을 한번 할 텐데 참 이란다 이 새끼들이. 이 작가는 지금 이동화라는 작가는 나기배 씨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탁 들받아 보면서 겉으로는 관점 이렇게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누가 안목을 보고 있나 가만 나기배 씨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가르치는 방식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한 것이야. 그러니까 나기배 씨가 세상을 바라보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소설이 서술되니까 나기배 씨가 생각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생기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시점과 관점을 파악하게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중요한 거야. 그랬을 때 이 사람 이거는 한마디로 작가가 또 체험할 수도 있고 작가가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디서 들었는 것을 소설화시킬 수도 있지만 나기배 씨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되도록 이게 서술되었다. 이런 구절 봐봐라. 일테면 밝고 따뜻한 봄볕과 파 뒤집어 놓은 흙과 거기에 점점이 뿌려져 있는 색색이 고운 구슬들과 함께 그들의 아버지까지도 죄다 미련 없이 내버려 둔 채 말이다. 아버지도 버리는 거야. 너희들 세대를 그대로 옮겨놨다니까. 혼자가 된 나기배 씨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였다. 더 이상 삽질하고픈 생각이 없었다. 장면으로 따게 봐도 이건 그냥 한 장면일 뿐이야. 지금 이렇게 딱 한 장면이야. 다음에 이렇게 딱 한 장면 애들하고 같이 놀던 한 장면이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애들만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자기 혼자 있으면 독백. 다음에 혼자 있으면서 지금부터 혼자 하는 장면 과거에 들어가는 눈물 나는 한 장면이 남은 거야 지금. 이렇게 딱 그 두 장면이 이렇게 지금 소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 시험 치면 다 빠진다니까. 언제 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읽으면 뭘 묻겠다는 거야. 뭐 읽으면 답이 줄줄 쏟아지는 거지. 혼자가 된 나기배는 한동안 오돌긴 서 있어야 했었다. 더 이상 삽질하고 본 생각이 없었다. 어찌 흙을 파 뒤집는 일이겠는가. 지금까지 열심히 매달려 실험해왔던 모든 일들은 물론 앞으로 새로이 부딪히게 될 작업들에 대해서조차도 아무런 기대나 의욕을 느낄 것 같지가 않았다. 참 맹랑한 노릇이군. 그는 속으로 중얼댔다. 부록의 생애가 너무나 가볍게 흔들렸다. 부록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부록하잖아. 40 흔들림이 없다. 근데 얼마나 흔들리는 것인지 가치관이 막 그래요. 가치관의 변화가 막 왔다는 거야. 시대 가치관이 막 변화가 왔다는 거지. 하는 거잖아. 부록의 생애가 너무나 가볍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꺾은 채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이제는 아무도 미련두지 않는 그 색구슬들을 파헤친 흙더미 위에 여기저기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마침 비스듬히 기운 햇볕을 받아 그것들은 자디잔 별떨기처럼 곱게 잠깐씩 보이는 이의 향수 같은 것을 희미하게 자극하다가 끝내는 발길에 취해서 시궁창이나 쓰레기더미 같은 데를 영영 모습을 감추리라. 요새는 구슬도 없어요. 그래 보면 구슬과 안 놀아 애들이. 땅속에서 썩어 지금은 온전히 흙이 됐을 한 부대의 딱지를 땀에 나기배 씨는 다시 머리에 떠올렸다. 그것들이 명백히 땀에 한 시절에 저와여 보배했다. 그러나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 무엇이라 줄쳐라. 주제가 나왔다. 다음에 그것들은 명백히 한 시절의 재와여 보배였었다. 그러나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 무엇 있으랴.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거 뭐 기억되는 이런 거 없었나? 내가 뭐 하나 해놓은 거 없었나? 뭐 없었네? 그냥 줄 쳐야 되네? 그것도 줄 쳐봐라, 이렇게. 줄 쳐봐라. 어? 그 한 구절 그거 줄 쳐봐라. 모든 것은 뭐라고? 모든 것은 땅에다 끝이야.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흙에서 뭐라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다음 것이 무엇이더라? 흙으로 돌아가니까. 미련을 가질 것도 없다.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 나도 돌아갈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딱지는 물론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저렇게 땀에다 그치 아버지를 버리고 간 놈 새끼들도 끝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 그것들은 명백히 한 시절의 재와 여법에 했다. 땀에다 그치 지금은 어떠다 그치 뭐가 패러다임이 달라. 갖고 노는 패러다임이 달라. 땀에다 가치성이 달라진 거야. 시대의 변화 같은 것을 느끼는 시대의 변화. 시대의 변화. 가치의 변화. 하는 것이 드러났고 그치 가치의 변화. 다음에 뭐가 보면 놀이의 변화가 달라졌다. 놀이의 변화. 단순하게는 놀이의 변화가 달라졌지만 놀이의 변화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시대 변화, 가치 변화, 그다음에 그치 그리고 놀이의 변화 같은 거 나타내는 거야.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다음에 격세지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죠. 시멘트 부대에 꽉꽉 눌러 담았던 하나 가득이었던 그 딱지들은 당연히 썩어서 이 돼지에다 한 줌의 흙을 보탠 것이었다. 낙엽의 신은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구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하다만 게임을 혼자서 다시 시작했다. 이 처량한 모습 마음이 아프다. 쓸쓸해. 처음엔 그저 시들한 기분이었지만 그러나 게임을 진행함에 따라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 그죠? 급사 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라도 한 듯. 맞아. 야릇한 열정이 휩싸인 채 그는 혼자만의 놀이에 온통 몰두했다. 얼마간 땀의 긴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누군가가 곁에 와서 바싹 다가와서 소리쳤기 때문에 낙엽의 신은 간신히 정신을 챙겼다. 얼굴을 쳐들고 보니 그의 아내였다. 당신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유? 에그머니야? 하고는 놀란 얼굴로 그녀는 물었다. 나 말이요. 멍청하게 반문하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낙엽의 신은 불쑥 열적이 웃었다. 그리고는 이빨을 거기에 드러내고 웃었겠지. 그리고는 더듬더듬 얼버무렸다. 이런 뭐 별일 아니요. 그냥 심심해서 그저 좀 이러고 있을 뿐이요. 그의 아내는 눈을 더 크게 짓떴다. 말 때문이 아니었다. 그 순간에 쳐다본 남편의 얼굴은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삭 늙고 초췌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비명을 내질렀다. 이게 이해되나? 이게 이해되나? 이게. 비명을 내지를 정도였어. 너희들은 참 내키지 않겠지만 이거는 소설이기 때문에 허구고 가공이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선의 경지에 있다나 신선의 세계에 있다가 별천지에 있다가 속세에 왔기 때문에 갑자기 폭삭 늙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는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는 이해가 돼. 왜 그런지 아나? 아이들이 전부였고 아이들과 아들 두 놈과 다음에 세 부자가 다음에 즐겁게 재밌게 놀 줄 알았던 그 딱지치기 그 재밌게 놀 줄 알았던 구슬치기가 재미없다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외톨이 되고 아버지와 세대차가 나고 아버지는 혼자 되고 다음에 또 아들내미들은 다음에 또 현대 문명에 찌들대로 찌들어 있는 상태로 바뀌어 가니까 이 인물 낙엽의 신은 폭삭 늙어버리는 혐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작가는 그걸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가공이고 허구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가능한 것처럼 만든단 말이에요. 소설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뭐가 이런 비명이 지르지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선생님은 공감이 되네. 지금 보니까. 문제 1번. 앞으로도 소설을 하게 되면은 서술상의 특징 같은 걸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지금 배경은 유교가 끝나고 난 뒤에 40대 사람 낙엽의 시를 배경으로 한다 그랬어. 그 속에서 세대차가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유교 전후 세대라고 했으니까 50년생 이후가 되거든. 그러니까 아마 40이 된다 했으니까 50년생 이후가 됐으니까 한 90년대쯤 됐다고 볼 수 있는 거라. 배경이 90년대쯤 됐다고 볼 수 있는 거라. 배경이 90년대 가면 아마 벌써 국민소득이 15,000달러에 육박했을 때거든. 김영삼 정권 정도 됐을 때거든. 그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이끌 때거든.
그게 6.25 전후 세대가 한 40이 되거든. 그리고 그때 하면 벌써 컴퓨터 윈도우가 나와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이 카드 세서리고 그렇다 이 말이야 지금. 그렇잖아. 그래 애들한테 이게 지금 그다음에 당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은하철도 999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 그다음에 육군의 서술상의 특징은 1번 서술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은 대반 딱 보면 너희들이 알아야 돼. 왜? 어떤 방법으로 썼는가? 어떤 방법으로 썼는가? 이 방법을 갚아야 돼. 그 방법을 보게 되면 아까 내가 했잖아. 관점과 시점 같은 거로 그다음에 작가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한 인물의 생각을 한 인물 나기배 씨 그다음에 그치? 한 인물을 생각하는 것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다음에 서술되는 거야. 그치? 관점은 나기배 씨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혼자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서술 방식이야. 그러고 나서 작가가 끊임없이 혼자서 서술하고 대화하는 장면은 몇 장면 되지도 않아요. 아이들하고 몇 장면 안 된다고 지금 보게 돼요. 문제 보자. 서술의 초점을 여러 인물에 맞춰서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지. 한 인물 누구? 나기배 씨. 아이들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시각으로도 보여주고 엄마의 시각으로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 인물들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기배 씨의 초점 맞추고 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사파 틀렸다. 사파라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의 한 장면, 다른 이야기의 한 장면, 다른 이야기의 한 장면 해가지고 장면 다 합쳤더니 새로운 주제가 나왔네. 이렇게 하면 사파야 이게. 이해돼? 이게 사파야. 사파가 다른 그것들을 이렇게 세 장면들을 합쳤더니 새로운 주제가 나왔네. 이렇게 하면 사파라고 말한다. 이건 지금 아니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진행되는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진행된 거라고. 그러니까 틀린 거지. 다음 보게 되면 세 번째,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다음에 서사의 속도를 점차적으로 빠르게 진행했다. 거짓말이지? 다음 보게 되면 그치 장소는 뭐 저거 집인데 뭐 저거 집 마당간데 뭐 장소를 이동했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인물의 내적 독백을 표면에 드러내. 인물의 내적 독백, 인물 누구라? 나기배 씨. 다음에는 다 그치? 혼자서 그러는 거야. 애들이 들어가고 나는데 혼자 할 때는 더더욱 그래. 애들하고 있어도 속으로 첫 구절부터 독백하는 거야. 저것들이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내면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다음은 4번. 다음 보게 되면 성격이 다른 두 서술자가 각각 과거와 현재 사건들을 분담해서 서술하고 있는 거다. 성격이 다른 두 서술자라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서술자가 둘이라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썼다가 전직 작가 시점으로 썼다 이런단 말이야 대체? 뭔 말이야? 그러면 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두 서술자 처음부터 틀린 것이.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분담해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랬다. 바뀌어졌다. 서술이 언제 달라졌다. 거짓말이야. 과거 해상이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본 것이지. 오히려 그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자.